방송을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타구원님, 독일 이민에 관심이 있어서 질문 올립니다. 22세, 2002년생, 미혼이시고 4년제 전기공학 1학년 수료, 군복무 곧 있으면 마칩니다. 독일어는 못하고 오픽, IH면 한 중급 정도, 중상급 이 정도 하는 건가요? 중급 정도 하는 거죠. 자본금 1,000만 원, 대학원 진학 시에는 3천만 원 모아서 가지고 가겠습니다. 대학교 4학년 즈음에 독일로 교환학생을 6개월 정도 갔다 올 계획입니다. 교환학생을 하는 동안 그것에서 무엇을 하면 좋을지 여쭙고 싶습니다. 공부를 해야죠. 공부하고 여행 다니고 현지 친구들 사귀고 남자니까 여자친구도 사귀고 하면 좋죠. 그다음에 국내 대학 졸업 후 독일 대학원을 거쳐 경력 없이 전기 엔지니어로 취업할 가능성이 큰데 독일 유학 후 엔지니어 취업 사례에서 초봉은 대략 어느 정도였는지 알고 싶습니다. 한 2, 3년 전에 경력이 약한 분들이 취업하면 한 5만 유로 안팎 받았어요. 지금은 한 6만 유로 넘을 것 같은데요. 근데 경력이 없이 독일로 바로 취업을 하신다는 건가요? 그게 조금 독일 대학원을 거치면은 승산이 있고 한국 대학 졸업 후 바로 독일로 취업하는 거는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경력이 없을 경우에는 경력이 좀 뒷받침이 돼야 될 거예요. 그래서 한국 대학 졸업 후 독일 대학원을 거쳐서 경력이 한국 경력도 없고 독일 경력도 없는 상태에서 바로 전기 엔지니어로 취업할 가능성. 그러면 독일 대학원이 파옥슐레 레벨이어야지 유리할 거예요. 응용과학대학. 그러면 대부분 산학 연계가 되어 있어서 논문 쓰는 대학원 그냥 졸업해가지고는 취업이 오히려 더 안 되는 편이고 산학 연계 프로젝트를 하는 파옥슐레의 마스터 과정 이런 데를 도전해 보시면은 승산이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독일은 한국보다 소득세율이 꽤 커서 막상 세후 연봉은 적은 것 같습니다. 싱글인 경우에는 특히 더 그럴 것 같아요. 돈을 모으고 일찍 경제적 자유를 이루고 싶은데 독일에서 커리어를 시작해서 추후에 어떤 방향으로 가는 게 좋을지 알고 싶습니다. 독일에서는 싱글로 돈을 모으려면은 연봉을 무지하게 올려야 돼요. 근데 무지하게 올리면 올릴수록 세율이 계속 올라가요. 근데 그거는 한국도 마찬가지고 미국도 마찬가지고 그래요. 싱글로서 돈을 엄청나게 벌었다라는 사람이 생각보다 없어요. 싱글은 항상 어느 나라 대부분의 선진국 가보면은 싱글은 결과적으로 싱글세라는 세목이 있는 건 아니지만 싱글인 경우에는 세율이 훨씬 더 높아져요. 공제 항목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적다는 거예요. 그래서 싱글이 돈을 아주 많이 벌려면은 몸값을 처음부터 한 10만 불 6자리 6피겨 인컴이라고 흔히 얘기하는데 싱글일 때부터 10만 불 벌어야 돼요. 믿기지 않겠지만 저는 그랬어요. 싱글일 때 너무 세금을 많이 내니까 제가 이런 일로 빠지게 된 원인도 그 초반에 연봉이 세가지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독일도 세금을 절약하는 방법을 가동을 시켜야 되는데 이런 게 있어요. 한국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투자소득을 따로 계산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호주 같은 경우에는 뭐가 있었냐면 네거티브 기어링이라는 게 있어요. 네거티브 기어링이라고 그래가지고 말이 엉터리 영어로 번역을 하자면은 후진 기어를 넣는 거예요. 네거티브 기어링. 무슨 얘기냐면 내가 소득이 이만큼인데 사업을 설립해가지고 비즈니스를 했어요. 근데 처음에 사업을 비즈니스 하면은 처음부터 흑자가 나지가 않잖아요, 통상. 그러면 적자가 나잖아요. 그러면은 내 전체 소득을 까줘요. 내가 설립한 어떤 사업 투자금이라든가 이런 거 감가상각 쳐가지고. 그러면은 내가 전체 내는 세금이 같이 줄어드는 거예요. 이게 부동산 투자도 가능해요. 호주 같은 경우에. 지금 최근 법은 제가 못 봤는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랬어요. 호주에 네거티브 기어링이라는 제도가 있었어요. 즉 연봉이 많은 사람이 특히 싱글이 연봉이 많아서 반타작 세금 내야 되는데 어디다가 아파트를 한 채 사고 감가상각 치면서 월세 주다 보면은 실질적으로 이게 손해가 나는 걸로 계산이 되거든요. 회계적으로. 회계 세무적인 그 어크룰 마케팅이 된다. 어크룰 어카운팅이라고 하는데 캐시 어카운팅이 있고 어크룰 어카운팅이라는 게 있는데 이건 세무 회계 지식을 조금 더 쌓다 보면은 절세할 수 있는 구석들이 많이 보이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자, 싱글세, 독일이든 호주든 캐나다든 싱글은 세금을 많이 내요. 그 세금을 적게 내기 위해서는 내가 별도로 어떤 사업 활동, 투자 활동을 하면은 그 세금을 아껴서 뭔가를 다른 어떤 추가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그런 비즈니스를 병행해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흔히 얘기하는 뭐 패시브 인컴 뭐 이런 거 요새. 그러면 세금을 절약할 수가 있어요. 이런 거 잘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되실 거예요. 엔지니어 공대 출신 분들은 이게 무슨 개소리인가 뭐 이렇게 하실 수가 있는데, 이거 경영학과에서도 회계 과목을 좀 고급스럽게 들으신 분들은 금방 이해하실 거예요. 그리고 또 이런 제도들도 있어. 호주 같은 경우에는 세금이 높은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연봉을 까요. 연봉을 까고 나는 연봉을 이만큼 까고 대신에 법인차를 받겠다. 법인차가 아니라 내 명의의 차지만 회사에서 단체 구매해주는 어떤 리스 자동차를 받겠다. 이게 가능해요. 한국도 법인 사업자는 대부분 뭐 의사, 개인 사업자 이런 분들 뭐 리스 해가지고 무슨 막 롤스로이스도 타고 다니고 하잖아요. 그게 다른 선진국들은 월급쟁이도 그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독일도 마찬가지예요. 독일도 월급을 까고 나 연봉 많이 필요 없다. 어차피 세금으로 다 나간다. 그 월급을 까고 나 차로 받을래. 이게 가능해요. 그래서 독일에 가면 뭐 야레스바겐이라고 해가지고 1년 남짓 된 차를 싸게 파는 뭐 이런 차들이 있거든요. 뭐냐면은 월급 대신 차로 받은 사람들이 1년 타고 팔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이득이에요. 믿기지 않지만. 그리고 1년마다 차를 계속 바꿔요. 왜냐면은 이거 차를 길게 타면 또 손해예요. 세금 혜택이 오히려 떨어져요. 그러니까 1년 타고 팔고 1년 타고 팔고 1년 타고 팔고 하면은 뭐 세금을 엄청 줄일 수 있다 이렇게까지는 말씀 못 드리지만 상당 부분 세금을 절약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야레스바겐이라는 중고차 카테고리가 따로 있을 정도예요. 독일 같은 나라에. 그러니까 이런 거를 따지고 들어가다 보면은 한국보다 세금을 덜 내요. 싱글조차도. 이걸 모르니까는 이런 기본적인 세법, 회사법, 뭐 노동법 이걸 모르니까 무조건 뭐 독일은 뭐 월급 받으면 세금 반타작이라던데 뭐 굳이 내가 힘들게 거기 가가지고 취업해서 일을 할 이유가 있을까요? 이따위 소리들을 하고 있는데 그럼 공부를 하란 말이에요. 공부를. 아니 세법, 회사법도 모르면서 어떻게 부자가 되려고 그래요. 그 부자 아빠 무슨 뭐 가난 아빠 그 책 쓴 사람도 보면은 법인을 설립하지 않고서 부자가 되는 사람은 거의 존재할 수가 없다. 뭐 그런 내용이 거기 나와요 보면은. 왜? 법인을 설립하면은 내가 비용 처리할 수 있는 것들이 무지하게 많아져요. 원칙을 따지면은 그것도 다 사실 세금 뭐 정산하고 해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쓰는 컴퓨터, 내가 업무상 쓰는 자동차 이거 다 비용 처리가 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심지어 독일이나 호주 이런 데는 월급쟁이조차도 월급 까고 대신에 차로 받는 제도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이득이겠어요. 세금 4대 보험적으로. 사실 독일이 센 거는 세금보다는 4대 보험이 센 거거든요. 월급을 아예 까버리니까 연봉을 까버리니까 세금 4대 보험을 엄청 절약할 수가 있잖아요. 대신에 차로 받아버리고 대신에 이제 그게 또 전문 용어로 나오면은 프렌지 베네핏 텍스라는 게 또 부과가 되긴 해요. 현물로 받았을 때 프렌지 베네핏 텍스가 나오는데 어떤 거는 텍스가 안 붙고 어떤 거는 텍스가 붙고 그것도 프렌지 베네핏마다 또 다 달라요. 그러니까 세무회계 공부하면서 그거에 전문가가 되면은 그것만으로도 먹고 살 수가 있어요. 믿기지 않지만 그런 세상이 존재한다. 오늘 이상하게 세무회계 관련돼서 여러 가지 말이 나오네요. 그래서 아무튼 괜찮아요. 이거 전기공학, 전자공학, 아예 컴퓨터공학, 뭐 IT 이런 분야 이거 전기공학도 이게 뭐 강전, 약전 뭐 이런 거 있지 않아요? 근데 요새 전기 분야는 결국 뭐 배터리라던가 뭐 신재생 에너지 이런 쪽 관련된 전기 분야가 워낙 지금 몸값이 높으니까 그런 쪽으로 최대한 공부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아예 모르겠어요. 또 공대는 부전공 이런 거 잘 안 하는 것 같기도 하긴 하는데 무슨 뭐 통계학이라든가 데이터 사이언스, 아예 컴퓨터공학, IT 이런 거를 뭐 복수 전공하든 부전공 하면은 훨씬 더 유리하지 않을까. 해외 취업, 독일 취업이든 기타 해외 취업에. 아직 뭐 나이가 너무 젊으시니까 굉장히 다양한 가능성들이 있어요. 그래서 한번 잘 준비해가지고 꼭 성공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